네,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 추진이 결정이 됐습니다. 국내 최초 도전 혁신형 연구개발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 한국형 아르파-H 추진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선경 단장을 모시고 자세하게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네.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소개를 네. 좀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 그리고 네.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이유까지 좀 설명해 네, 주신다면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상황 때 질병이 한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정치까지 흔드는 걸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또 이후의 사회는 완전히 또 다른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건강이라는 이슈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한 국가의 도전적인 과제 내지는 예. 글로벌 평화 이슈까지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이제는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보건안보의 요소로 자리를 잡았고 각국 정부들은 특히 선도 국가들 국민의 건강 안보를 위협하는 난제를 설정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아르파-H 사업도 역시 국민의 건강 안보를 위협하는 난제를 해결하도록 국가가 5가지 미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예. 그 첫 번째 미션은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백신과 치료제의 주권을 확보하자. 이게 백신과 치료제의 주권을 확보하자. 주권을 확보하자. 예, 만의 경우에 또 한 번의 팬데믹이 온다면 다른 나라에 쓰고 남은 백신과 치료제를 사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후순위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예. 두 번째 미션은 미종복 질환, 암이라든가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극복을 하자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은 암하고 난치성 질환은 잘 아시겠지만 희귀난치성의 개념은 너무 환자 숫자 발생이 적어서 민간이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국가는 그런 환자를 버릴 수는 없죠.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자. 세 번째는 전 세계가 이제 바이오 패권 경쟁 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래 신기술을 대응하자. 이게 세 번째 미션이고 네 번째 미션은 전 세계 유례 없이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네 번째 미션이고 마지막에는 현재 의료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필수 의료, 예. 또 지역 의료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확보하자. 네, 이런 지금 가장 민감한 시점에서 사안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래서 출발을 했고 당연히 또 진입이 돼야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 뭐 하나 정말 쉬운 게 없네요. 네, 네. 네, 5가지 국가적인 중대 과제가 이렇게 목표로 주어져 있는데 이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는 이런 목표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패를 용인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라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뭐 민간 기업에서는 도전 정신으로 흔히 불려서 많이들 뭐 이렇게 네, 추진이 네, 돼 왔죠. 모든 네, 사업들이. 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로서는 이게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만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인데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가 꼭 추진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9년간 약 1조 2천억의 국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예, 예. 이렇게 많은 양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니만큼 정말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엄중하게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기존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실패라는 낙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과감한 시도나 도전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결과 국가 사업의 성공률이 98%, 99%라고 공식적으로 보고는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좀 부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미 선도 국가들을 추격해 나가는 추격형 연구만 가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본 사업은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을 전환을 해서 실패가 성공에 이르는 경로로 재인식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격형에서 우리가 끌고 나가는 선도형으로 체질을 개선을 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노력이고 또 이것의 바탕에는 국민 모든 여러분들의 이해와 또 응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네. 그래도 우리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네. 꼭 성공해 주시기를 좀 알겠습니다. 바라겠고요. 네. 그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연구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네. 또 산업계와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연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바이오헬스 산업은 공공 투자에서 민간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에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허들이 존재합니다. 예, 예. 이렇게 어렵게 얻은 성과가 연구 결과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되려면 연구자의 전문성에 산업계의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선정하고 수행하는 모든 단계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선택하고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마무리는 산업계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규제 산업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그래서 이 규제 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허가라든가 또 투자 유치, 기술 사업화, 출구 전략까지 지원이 예상이 되고 예정을 할 예정이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산업계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산학 협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산업계로 이루어져야 네. 상용화가 돼야 유종의 미를 거두게 맞습니다. 되는 네, 거겠죠. 네. 지금 그 아르파-H 프로젝트가 추진이 된 지 한 4월에 출범을 했다고 들었죠. 네, 예, 네. 이제 거의 뭐 시작 단계라서 네. 단장님께서 뭐 정신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 단장님의 역할도 여기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임무마다 있는 PM,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지금 PM 선정이 모두 완료가 됐다고 들었어요. 네. 예, 앞으로 PM이 가져야 할 역량과 덕목은 무엇일까요? 네. 이런 도전 혁신형 사업, 아르파-H를 포함한 이런 사업의 특징은 PM 중심 사업입니다. 예, 예. PM에게 연구개발과 관련된 전권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M은 기존 연구과제와 다르게 연구자나 개발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공공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연구개발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일종의 CEO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권을 주셨군요. 네. 예. 그래서 PM은 해당 분야의 최고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선발을 해야 되고 이 전문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자세와 모험가 정신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민관 그리고 다학제 그리고 글로벌 협력을 해야 될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면서 동시에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함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그러한 과제를 기획, 선정, 평가, 관리하는 전주기 프로세스를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5개 미션별로 한 분씩 5분의 PM이 선발이 됐고 예. 내년에 또 분야별로 한 분씩 5분의 추가 선발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11월, 12월 달에는 공고가 나갈 예정인데 많은 네. PM 선생님들 대상을 지원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서 최고의 전문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인재분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하셔서 함께 이 국가의 중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역할을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새로 출범한 아르파-H 프로젝트의 추진 단장으로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국민께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 어떤 말씀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3개 과제가 공모가 진행이 되고 있고 평가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총 10개 과제를 협약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올해 저희 추진단의 마일스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한 새롭게 10개의 신규 과제가 나가고 규모는 대략 과제당 180억에서 200억 정도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규모에 비교해서 과거의 연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규모고 과제 하나하나가 사업단 규모이기는 하나
사실은 전체적인 규제로 봤을 때는 규모의 경제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하나는 소위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 그래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펀드는 정부의 지원 사업, 과제당 약 180에서 200억 규모의 사업은 이 자체로 완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글로벌 협업입니다. 예. 해외 혁신기관이 저희들과 유사한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다르파, 그다음에 아르파-H, 영국의 아리아, 독일의 스프린디, 일본의 에이메드 같은 이런 해외 혁신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공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공동 연구와 공동 투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한국형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의료계와 산업계 모든 협력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추진단은 대한민국이 건강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 안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 세계 글로벌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의 선경 추진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